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학기에 체코로 파견 가게 될 도시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미래의 새 박현주 재단 제31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께 지원부터 선발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를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뾰로롱! 우선 저는 이 미래의 새 박현주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게 꿈만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되었던 이 장학금이 그래서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가신다면 저는 무조건 진짜 무조건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될 줄 모르고 지원을 했는데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당신 바로 지원하세요. 선발 인원은 25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공계열을 제일 많이 뽑고 인문계열, 사회계열도 뽑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공계열에 포함되어 있어서 무려 60%의 비율 안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기준은 저는 이번에 체코로 파견을 가게 돼서 7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해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서류 접수를 먼저 하고요. 사이트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영상 면접을 실행하고 AI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최종 선발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 자격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 여기 1, 2, 3, 4번이 있는데 이 1, 2, 3, 4번 중에서 3번, 4번 이게 조금 중요해 보여요. 3번은 3.3 이상이어야 돼요. 3.3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8분위 이내이신 분들이 지원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원했고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는 원예학과예요. 근데 원예학과 농업이거든요. 근데 이 농업 카테고리가 잘 없는데 미래에셋에서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길래 저는 보자마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노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노션에다가 떠오르는 것들을 마구마구 적기. 그리고 2번은 2갈씩으로 적기, 3번은 소제목 달기, 4번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경험을 미리 정리해 놓기입니다. 시험지를 하고 그리고 해외 인턴을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서포터즈를 참여 중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정리해서 이 질문이랑 제일 적합한 것들을 추려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썼던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질문.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성장과정, 장단점, 진로계획. 저는 딱 이 문항 보자마자 어떡하지? 약간 이랬어요. 약간은 이 성장 과정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유로우니까 어떤 범위까지 적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3살 때부터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대학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의미 있었고 지금의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잘 녹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적은 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딱 제가 한 단어로 저를 설정하고 시작을 하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들은 교내 실험실, 그리고 해외 인턴, 그리고 서포터즈 이렇게 한 것들을 녹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 이상향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미래의 셋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제일 부합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런 주제들로 뽑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참고한 유튜버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요?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 4번까지의 질문 전체 다 경험 위주로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면 더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연구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지막에는 꼭 제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를 마지막 포부로 작성을 해주고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본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해주세요. 저는 언어가 되게 저에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을 해외 인턴을 통해서 준비함으로써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저에게는 소통의 도구가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기재해 주었어요. 사실 저는 언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교환학생을 언어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토익을 쳐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감으로 다가왔었고 언어라는 이 영어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제가 교환학생을 꼭 가야 한다. 도전을 좋아하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좋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3번 질문은 교환학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기재해주세요.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좋았어요. 쓰는데 제일 수월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진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경험주의자를 녹였고 당연하게도 그리고 이제 제가 작성한 방법은 파견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을 미리 정리해두고 그 과목 중에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이 과목 중에서 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하였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유럽의 약간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기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리의 장점을 적었고 이를 통해서 저는 주변 농장들을 제가 원예학과니까 주변 농장들을 탐험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것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농업 기술에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학교와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제 전공이나 제가 가서 얻고 싶은 것들과 잘 융합시킨다면 좋은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교환학생의 큰 목적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언어 교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을 체험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그 학교에 수업을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수업을 들어보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진짜 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꼭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작성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키워지고 있는 작물들이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잡고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교환학생 가는 목적들이 다양하겠지만 약간의 모두가 쓸 법한 것들 말고 진짜 이거는 가서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꼭 같이 작성해 주신다면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번, 2번, 3번 질문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국가의 최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슈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본인 의견을 기재해주세요. 저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슈 약간 체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정보들을 싹 모아도 최근 이슈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치를 했어요.
막 구글링을 해서 여기서 네이버보다는 구글로 서치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구글의 체코 이슈 관련해서 전체를 검색해 보았고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저의 과랑 제일 흡사하고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을 갔을 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어요. 저는 나왔던 키워드를 설명드리자면 뭐 유기농, 유기농업, 쌀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농민 시위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농민 시위를 잡고 왜 일어났는지 봤더니 딱 마침 기후변화가 저희 요즘 심각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연합 EU가 내세운 대책을 농민들이 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EU가 뭐라고 했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EU에서 EU예요. 여기서 야 너네 탄소 배출 줄여야 돼. 너네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농약도 좀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 그래서 농민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지금 최선을 다했어. 이것보다 더 최선을 다하라고? 우린 더 이상 농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네.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맺지 못하고 농민들이 우리 그럼 트럭커로 시위를 하자라고 해서 시위를 벌인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벌인 일을 통해서 저는 이 이슈를 적어야겠다 생각하였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작성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자기소개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자, 다음 뾰로롱. 사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전 기수분들 거를 찾아보았어요. 근데 각 기수마다 질문지가 조금씩은 달랐거든요. 자기소개서 질문이 조금씩은 달랐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본질적인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나와 다른 질문이지만 여기에서 본질은 지원 동기 그리고 왜 가고 싶은지의 계기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어찌되었든 일맥상통하게 작성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나의 솔직한 경험을 잘 녹여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을 하셨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AI 면접이 남았을 텐데 AI 면접 너무 생소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찾아보니까 블로그나 유튜브에 너무 설명을 잘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거를 참고해서 저는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AI 면접은 저희가 많이 요즘은 이슈가 돼서 뷰인터라든지 잡다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서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는데요. 미래셋은 뷰인터를 사용해서 면접을 보고 있어서 저는 뷰인터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고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길래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예상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미리 작성을 해보고 거기에서 대답을 녹음해보고 몇 초가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AI 면접을 준비하였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을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면접을 보는데 말이 진짜 많아서 1분 내에 말을 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얘기하다가 너무 빨리 말한 나머지 40초에서 50초 사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났는데 다음 버튼을 누르려고 딱 시선을 옮겼는데 다음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침착하게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눈동자로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보고 마무리 문장을 한 줄 덧붙여서
다시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파란색 버튼이 떠서 다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4, 50초에서는 멈추지 마시고 꼭 50초 이상 채울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황해하지 마시고 면접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면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제 목소리를 녹음해봐라. 네, 제 목소리 듣기가 간지러울 수도 있고 낯간지럽다? 이럴 수 있지만 꼭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시선이 어떤지 그리고 말투가 어떤지 거슬리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잡다나 뷰인터를 다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이나 아니면 줌 기능을 활용해서 미리 영상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적어도 첫 줄은 외워라 라고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첫 줄은 외우면 그래도 처음엔 말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합격하고 나면 AI 면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 면접을 보기에 앞서서 저는 이 AI 면접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I 면접에서는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한 곳을 딱 보고 말씀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인데 제스처를 많이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움직이는 것도 자제하면 좋고, 그리고 언어를 쓸 때에도 자신이 쓰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잡다랑 뷰인터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거기서 평가해준 걸 보니까 이제 음의 높낮이도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피드백을 가지고 저는 실제 AI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 됐던 게 침착함과 제스처 덜하기. 더하기 아닙니다. 덜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스처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이거를 진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 내려서 영상을 찍었어요. 네,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기. 제가 ENFJ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기가 좀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컴다운을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붙을 줄 몰라서 이 영상을 떨어져도 찍을까 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붙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AI 면접이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기도 했고 또 이게 맞을까? 내가 잘 준비하고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도 되게 컸어요. 하지만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경험해보자, 경험주의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AI 면접을 볼 때에도 일반 면접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 질문들을 준비했던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으나 제가 여기 예상 질문 리스트들을 작성한 걸 토대로 보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소개서 숙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상세하게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교환학생을 갔다 왔을 때 제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날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 인턴을 1년간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기록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꼭 기록하고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많이 표출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제 체코로 파견 가서 교환학생 시리즈를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마지막으로 제가
가서 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파리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 빵 들고 사진 찍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게 해준 짜잔! 라따뚜이입니다. 네, 라따뚜이와 함께 유럽으로, 체코로 제가 파견 가게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